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안이사입니다. 오늘은 초딩도 이해하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요, 내가 받은 진단이 어떤 질환인지 이해를 해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살짝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족저, 근막, 염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족저는 말 그대로 발 밑에 근막,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합니다. 염증, 즉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발 밑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족저 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발바닥에 흰색 막 같은 게 있어요. 이쪽에 상처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아마 근막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이 근막은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가 피부고요. 아래쪽이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과 피부 사이에 근막이라고 있어요. 근막이라는 조직이 있고 지금 보이시는 노란색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근막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근육의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에 붙어 있는 근육의 피부고요. 요것은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육은 따로 있지만은 근육의 피부, 우리가 피부는 손의 피부, 팔의 피부 다 연결되어 있듯이 근육의 피부도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이 들리면은 이 껍질처럼 뭔가 쭉 일어나죠. 요게 근막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우리 몸 전신에 길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막은요,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이제 실제로 해부를 해서 근막을 들어서 쭉쭉쭉 당겨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데 전부 하나로 연결되진 않지만은 각각 뭔가 길게 연결되어 있는 종류가 나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근막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족저 근막염, 발의 근막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바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막을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바닥과 연결된 근막을 보니까 목 뒤에서 등, 허리,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이렇게 다 근막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말은 즉슨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목 뒤까지 근막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바닥이 안 좋은데 이 발바닥이 안 좋은 게 목에까지 연결되고 반대로 뭐 허리가 안 좋은 게 목 뒤까지 혹은 발바닥까지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 뒤쪽을 풀었는데 발바닥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발바닥을 풀었는데 목 뒤의 통증이 혹은 허리의 통증이 줄어들더라.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체크하기는 사실 어렵죠. 집에서 스스로 보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발바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종아리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종아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종아리가 뭉치면은 발바닥 근막도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이 종아리를 만져보면은 종아리가 많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출발점이 바로 발바닥 근막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종아리가 먼저 뭉치고 그게 발바닥 근막까지 당기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종아리랑 발바닥이랑 이 근막이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 근막에 상처가 나는 게 족저근막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근막에 왜 내가 뭐 못을 밟은 것도 아닌데 왜 상처가 날까?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고무 밴드, 납작한 뭐 고무 장갑 같은 이 고무 밴드를 떠올려 볼게요. 이렇게 고무 밴드가 짧아져 있는 상태는 이게 꿀렁꿀렁하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가위를 자르려고 하면은 아마 잘 잘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요 고무 밴드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요거를 쭉 당기죠. 당기면은 이 고무 밴드가 팽팽한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는 쉽게 가위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막도
고무 밴드 같이 늘어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근막은요, 고무 밴드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상태에서 상처가 잘 나요. 그런데 발바닥에 그럼 상처가 나는 이유를 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걸 토대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우리는 걸을 때 한 발 한 발 걷죠. 한 발 한 발 걷는다는 말은 한 발씩 걸을 때 내 발, 특히 발 뒤꿈치에 체중이 다 쏠리게 됩니다. 걸을 때는요. 그래서 근데 이때 근막이 팽팽한 상태에서 자극을 주는 것, 제 체중이 계속 실리게 되면은 그게 지속되면은 발바닥 근막에 상처가 납니다. 아까 팽팽한 상태에서 가위를 자르면은 쉽게 잘리듯이 그 근막이 팽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상처까지는 안 가지만은 팽팽한 상태에서는 상처가 잘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바닥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자, 상처가 나는 건 알았는데 족저근막염이 잘 안 낫거든요. 오래 갑니다. 만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손바닥하고 발바닥을 비교하면은 간단합니다. 손바닥도 발바닥과 마찬가지로 상처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손바닥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손을 안 대죠. 왜냐하면 손 대면 아프니까. 그래서 두면은 서서히 나아요. 근데 발바닥은 발바닥에 상처가 나더라도 자극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서고 걷고 앉았다 일어서고 발바닥을 안 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안 줄 수가 없게 되고 그 말은 계속 상처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뭐 심각한 병이라서 잘 안 낫는 게 아니라 구조상 발바닥은 자극을 안 줄 수가 없기에 한번 상처가 나면 쉽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자, 이렇게 발바닥에 염증이 났어요. 사실 병원에서는 제가 다른 질환 설명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염증을 치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예요.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놓거나 체외 충격파도 많이 해요. 체외 충격파를 합니다. 근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염증, 이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고 통증 자체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염증 상태만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바닥 근막이 뭉쳐서 상처가 나는 것은 대부분 종아리가 많이 뭉쳐 있어서 따라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발바닥만 계속 치료를 해도 이 종아리가 뭉쳐 있는 종아리와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막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뭉치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근본 원인 자체가 종아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 자체가 원인 자체를 살펴보지 않고 염증 상태만 지속적으로 해결했을 때는 잘 안 낫습니다. 심지어 발바닥은 치료 통증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까 핵심은 뭐다? 제가 종아리 말씀드렸죠. 종아리를 같이 치료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을 치료를 한다. 점점 좋아지게 하는 거는요. 이렇게 볼게요. 제가 발바닥은 계속 우리가 걷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발바닥을 대서 악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되겠죠. 근데 이 회복되는 속도와 악화되는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악화되는 속도가 더 심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회복되는 속도랑 악화되는 속도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그냥 아픈 거 그대로 가겠죠. 악화되는 속도보다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점점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복되는 속도와 악화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은 이 악화되는 요인은 줄여야 됩니다. 악화되는 요인은 말 그대로 발바닥에 자극을 주는 거. 오래 서 있거나 걷거나 뛰거나 이런 거를 피해야겠죠. 그리고 뭐 집에서 걸을 때도 좀 쿠션감이 있는 슬리퍼와 신발을 신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화되는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최대한. 회복되는 것도 사실 병원의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미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마사지랑 족욕이에요. 간단하죠? 마사지랑 족욕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마사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바닥이랑 종아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종아리와 발바닥 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동그란
원통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폼롤러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폼롤러를 사세요.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종아리 폼롤러라고 치면은 종아리를 푸는 설명이 아주 많이 나와요.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종아리를 이걸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발바닥은요 폼롤러가 아니라 마사지 볼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면은 테니스 공도 괜찮아요. 골프 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전체를 문지르세요. 이때 문지를 때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체중을 충분히 실어야 발바닥이 마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한 부위는 더 많이 풀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혼자서 충분히 종아리와 발바닥을 마사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조격이에요. 조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발바닥 관리에 있어서는. 근데 이 조격을 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차가운 물을 하느냐 혹은 따뜻한 물을 하느냐, 요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차가운 물로 조격을 하는 경우는요, 발바닥에 내가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통증이 좀 있다, 당장 통증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차가운 물로 하세요. 그런데 평상시 때 혹은 뭐 발바닥이 피곤하다, 이 정도일 때는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면 더 안 좋고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지금 발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차가운 물, 따뜻한 물 다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실 때는 이왕이면 발 전체가 잠기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두 가지, 마사지와 조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의 근본 치료를 따져 본다면요, 제가 아까 이 발바닥과 연결된 근막을 말씀드렸죠. 애초에 족저근막염은 근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발바닥과 연결된 근막, 이 전체죠. 이 전체를 사실 체크를 하는 게 조금 더 근본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허리에서 시작된 건지, 뭐 목에서 시작된 건지, 허벅지에서 시작된 건지를 체크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된 전체를 검사하고 문제가 된 근막이 있겠죠. 그 문제된 근막을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막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근육의 피부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해당 부위의 근막이 안 좋으면 해당 부위의 근육도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역시 근본 원인을, 출발점을 근육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통증의 99%는 근육에서 시작합니다. 근육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근육 검사를 하고요, 근육 치료를 하는 것이 내가 가진 통증의 근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가 근육 검사를 하고 근육 치료를 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이 근육 치료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더 아름다운 한의원 재활교정센터에 오시면은 제가 직접 근육 검사와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